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자 조선일보는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굴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심에 대한 굴복이자 김건희에 대한 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했을까? 해리스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한 건 질 바이든 여사의 역할이 있었다.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내조의 중요성을 먼저 자락을 깔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은 지금 정치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극소, 야극대의 정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정치판에서 윤 대통령 보고 무슨 춤을 추라는 것인지 보수층도 헷갈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권 이외에는 아무런 대처 수단이 없다. 여당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다. 야당은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특위를 들고 나온다. 대통령 알기를 동네 뭐 보듯 한다. 동네 바보형을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부인의 문제다. 그의 지지 세력인 보수 우파들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부진에 실망하고 있다. 보수층은 김문수 장관의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아마도 그런 철학이 대통령에게서 나왔으면 하는 역설적인 바람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도 비난받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4건의 사법 리스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그의 정치적 앞날은 결정적으로 허물어질 것이고 이것이 꽉 막힌 전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의 구성이 보수층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의 삼심제도는 당장 사법적 결말을 가져오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엊그제 미국에서 있었던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법당국의 선고 연기 결정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수층의 옵션도 드러나고 있다. 부인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다. 개혁의 과제들을 정리하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데 개인적인 생각, 가족적 체면이 중요할 수 없다. 개혁 과제의 한정에서 야당과 대타협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현 상태대로 지리멸렬하게 연명해서 역사에 보잘것없는 한 페이지로 남는 것이다. 보수 정권 재창출도 단연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개인의 흥망성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보수 정권의 재창출은 난감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처한 이런 곤궁한 상황을 그의 부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남편에 대한 조언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 굳이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고 질 바이든을 거론하며 삼성 이 회장의 발언을 멋대로 가정해서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 시국에 대한 윤 대통령 부인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절실해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김건희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한데 뭔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너무 위기다. 여소야대의 여당과의 관계도 안 좋아.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건이 계속 터져 미치겠어. 동네 바보형 보듯 해. 그리고 이재명은 죽지 않을 거야. 법원이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희망이 없어. 제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사과 좀 해.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유예시키면서 야당과 대타협해. 안 그러면 우리 정권 재창출 못해. 최근 이재명이 우리 여권주자들 초토화시킨 거 봤잖아. 계속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말들을 윤석열한테 요구하는 것 같지? 아니야. 김건희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래 네가 짱이야. 그래 네가 나보다 세.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발 우리 전체를 생각해줘. 라고 조선일보는 김건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조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김건희의 결단을 요구하는 칼럼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내조해주세요. 실상은 결단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죽겠는데 김건희한테 간청할 수밖에 없는 이 굴욕적이고 복잡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죠? 김건희는 쥐만 아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긴 있네요.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추미애 장군의 말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징징대지 말고 감당하세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현재 종편이나 호사가들이 10월에 나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3심 갈 것이고 김건희가 변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그들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김건희에게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일보의 최후 통첩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선일보가 굴복한 그 민심이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제21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 유발자 김건희 여사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또한 최근 온라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 때 친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 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봐 총선 전에 김 여사한테 외국 나가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유일한 답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제21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순직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 순직해병 특검법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더 악화한 법안으로 폄훼했습니다.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입니다. 대통령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분칠을 한 것은 개혁으로 포장한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고 더 악화한 것은 민생과 국민 안전입니다.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3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대표를 돌려가기 하고 싶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특검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시키겠습니다.